그러니까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 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상인들의 데모는요, 79년 데모 때 상인들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보호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이란 정부는 한마디로 덫에 걸린 거예요. 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내 지금 반정부 시위 가능성 있고 계속 뭐 이렇게 체포하고 일부에서 뭐 처형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요 전쟁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작년 12월부터 이란에서 이제 반정부 유혈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쟁 때문에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죠. 작년 12월 28일에 이제 그 시위가 시작됐는데 네. 그 시위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15년 7월 달에 핵 협상이 됐잖아요. JCPOA. 예, JCPOA. 근데 JCPOA가 되는 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아니라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한 편이 먹고 이란과 맺은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국가들만 7개 국가예요. 근데 미국이 2018년 5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7개 국가에서 6개 국가만 남아가지고 근근히 왔다가 이란도 이제 더 이상 못 지키겠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라늄 농축을 계속 올린 거거든요. 우라늄 농축을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들어오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대책 없이 2018년 5월 8일 나와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죠. 파기한 거고 나온 겁니다. 오바마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 반감 때문. 그러니까 지금도 전부 다 우리가 지적하는 게 그게 왜 나왔냐 이거죠. 왜 나왔냐. 다른 계획도 없이 네타냐후 말만 믿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제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 환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저도 사실 경제 잘 모르는데 이란 때문에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란이 한 1200억 달러 정도의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환율을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4분의 3이 해외 동결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 300억 달러 가지고 하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차등 환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걸 수입하오는 사람한테는 낮은 환율. 아, 그것도 신박하네요. 네, 4만 2천 정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8만 정도에. 나머지는 자유시장. 우대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율에 맡겨놓는. 근데 이제 나쁜 놈들이 있는 거죠. 100% 좋은 걸 수입하려면 내가 4만 원에 받아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입해서 얻는 것보다 자유시장에다 톡 던지는 게 환차액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환율 올라가고 거기다가 중앙은행도 돈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란이 2015년에 제재가 이제 다소 풀리는 그런 핵협정을 하기 전에 2013년에 새로운 은행 아얀데 은행이라는 게 나와요. 이 은행이 여러 은행을 병합해가지고 만든 은행인데 이 은행이 아주 도발적으로 수신고를 올립니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걸로. 뭐 쉽게 말하면 다단계식으로. 그러니 몸집을 불린 다음에 수신고가 한 7%까지 올라가니까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뭐 생각하냐면 이란몰이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자회사에 자기 지분을 70%를 때려 넣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그러면서 앞으로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훨씬 더 이 경기의 중심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몰을 짓습니다. 몰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축구장 270개가 들어가는 부지예요. 270개요? 네. 단일 규모인데 그렇게 네,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그 2018년에 개장을 하는데 2018년이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8년 5월 달에 트럼프가 다시 제재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그걸 걷어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회사의 파산, 그 다음에 환율 급등. 그래서 12월 달에 처음으로 150만 리알까지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2015년 7월 달에 1달러가 3만 2천 리알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 12월 달에는 그게 150만까지 갑니다. 그게 그래서 56분의 1인가 가치가 떨어진 걸로 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한 1,500원 치면 1,500원 환율이 6만 원이 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견딜 수가 없죠.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시위를 시작하냐면 테헤란에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간단해요. 이유는 아니 환율이 너무 뛰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고 인플레이션은 40에서 50% 되고 가게 가장 싸구려 핸드폰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거리에 나오는데 이란 정부로서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이게 대학생 데모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상인들의 데모는요 79년 데모 때 상인들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때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어르고 달래서 결국 한 3일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나요? 젊은이들한테 넘어가죠. 근데 시위가 이제 젊은이로 시작돼가지고 꽤 커진 것 같지만 저희가 이 시위를 계속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거 시위 안 크다. 2022년 시위보다는 약하다. 예, 이게 전통적인 평이었습니다. 이걸로 정권 안 넘어간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이거를 이제 CIA 모사드가 여기서 틈을 본 거죠. 그게 1월 3일 정도부터 군부를 떼기 시작해가지고 1월 5일날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1월 7일에 정점에 올라오니까 이란 정부가 셧다운 시키고 8일, 9일 진압을 한 거예요. 모사드도 정말 거의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듯이 네. 그 정도면 정말 빨리 들어간 거예요. 원래 준비를 꽤 오래 했답니다.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근데 이제 기회가 오니까 한 건데 그런데 부족했던 거죠. 거기서 부족했고 결국에는 이란 정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위는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과격하게 됐고 거기에는 해외 정보들이 뒤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미스테리로 남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인데 이란 정부는 3,117명, 3,200명이 좀 안 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유엔의 인권위에서 처음에는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지난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만 명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다른 인권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뭐 3만, 4만 뭐 이런 거는 5만 뭐 심지어는 8만까지도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신력이 있는 최소 이란 정부가 얘기한 3,000명 정도에서 유엔에서 얘기한 한 2만 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 확인할 게 없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1978년에 이란에 혁명이 났었을 때 9월 달에 검은 금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위대에 발포한 게 있거든요. 정부 추산으로는 70명이 안 돼, 80명 정도, 9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반정부 단체 얘기는 2,000에서 3,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나면서 이제는 복잡한 양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란 정부가 발포를 했잖아요. 이란 정부가 발포를 하니까 이란 정부는 한마디로 덫에 걸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보호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뉴욕타임즈와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사드가 보고를 하기를 네타냐후 총리에게 시위대가 성공하려면 지도부를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도부를 정리하면 시위대들이 맘 놓고 시위를 하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모사드가 도울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2월 28일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의 전쟁 양상을 보면 모사드나 그 판단이 잘못됐잖아요. 틀렸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전쟁 시작하면서 이제 제거했으니까 이란 국민들이 너희들이 이제 봉기해가지고 잡아라. 심지어 쿠르드족이 들어와가지고 뭐 싸워서 도와줄 거다 이랬는데 그게 두 개 다 어긋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판단 미스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모사드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브리핑을 했었을 때 다 반대했대잖아요. 헤그세스만 찬성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했고 결국엔 못 막은 겁니다. 못 막은 거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인데 결국에는 지난 2월 28일 전쟁의 목표는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를 해서 3, 4일 안에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지도부는 사라졌지만 시위는 일어나지 않고 정권 교체는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만 잡아가면 로드리게스가 뭐 미국에다 잘 맞춰주고 있으니까 이란에서도 사실 그런 그림이 그려지길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에서 성공한 게 독이 됐어요. 독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같은 급으로 놓고 봤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란은요 작년 6월 13일에서 24일까지 있는 12일 전쟁 때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서 작전을 바꾼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휘관이 죽어서 명령체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공격을 받고 이란의 첫 반격이 20시간 지나서 나왔거든요. 그거를 5분 안에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각 부대에 지휘부와 상관없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하달을 했고요. 그리고 사령관이 죽으면 그 다음 사령관 4명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곧바로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오판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이란이 준비가 잘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댄 케인이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적군이면 놀랍다고. 반격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준비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또 뭐가 준비를 잘했냐면 1차 전쟁 때는 이란이 미국 GPS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오차 범위가요 500에서 1000m. 그런데 7월부터 뭐를 바꿨냐면요 북두로 바꿨어요. 베이두로.
베이도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지원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창광에 베이도로 바꿔가지고 좀 더 정확한 실시간 그 미국의 움직임을 위성으로 받고 그다음에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하고 좌표를 찍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 전부 다 정확하게 때렸잖아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오발이 없다. 왜냐면 오발이 있으면 만약에 이 건물을 여기 때리는데 건물을 안 맞고 여기 다른 데 때리면 움푹 패이는 그렇죠.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꽂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거죠. 사실 좀 저는 전쟁 보면서 좀 끔찍한 양상은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오발이라는 게 없고 뭐 컨테이너 미사일 발사대가 가는 거 때리는 것도 봐도 빗 맞는 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정확히 가운데를 때리는 거 보면 아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한치의 불발탄 없는 이게 정말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얘기도 있죠. 어떤 중동 국가에서는 CIA 양가가 뭐 어떤 호텔에 8층인가 네. 7층인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7층인가 8층인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랐다. 네.